네, 안녕하세요. 주코치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 수요일에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리튬 필요 없는 V 배터리 개발,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할 에코프로 다음 황제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영상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에서도 다양한 개인 투자자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 9,60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료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장 초반에 우선 9시 반에 종목을 드렸거든요. 오늘은 시장을 좀 관망하다가 재건주들이 흐름이 좋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SG 공유해 드렸고요. 9시 32분에 주가가 한 3%대 만들어 주고 있을 때 좋은 눌림목이 나왔다라고 분석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SG가 종가로는 5%였고요. 지금 장중에는 8%까지 올라왔죠.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단타실 때 좋은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램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이램을 말씀드렸을 때가 13%였죠. 요것도 9시 40분에 공유해 드렸는데 종가는 좀 빠졌어요. 장중에는 24%나 올라왔죠. 꽤나 좋은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1시 5분이 가장 높은 가격이죠. 그러니까 9시 40분에 접근했다면은 좋은 가격을 잡을 수가 있었다. 자, 그리고 한농화성도 말씀드렸습니다. 9시 45분에 공유해 드렸고요. 이 전고체 관련 종목들은 계속 추적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한농화성이 우선은 지금 종가로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선 시간 내에서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계속 추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요것도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요. 비슷한 가격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요게 급락 구간을 터치한 후에 계속 요 구간을 먹어줬어요. 그래서 다음 시장에서 주목을 조금 해봐야 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BG도 말씀드렸죠. KBG가 주가가 1시 40분쯤에 급등했어요. 최고점이 20%까지 상승했죠. 요것도 꽤나 터치를 빠르게 해주고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많은 물량들을 한 번에 소화했다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다시 한번 접근해도 좋은 자리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힘이 딱 들어왔을 때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하시는 분들께서 꽤나 도움을 많이 받아가고 있고 100% 전부 다 상승이 나와요는 아니에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1~2% 빠진 종목이 있고 효성중공업 같이 미비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로 대응하시면은 좋은 투자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방이고 이 실시간으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올 겁니다. 자, 입장하는 방법은 영상 끝에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댓글 달아주신 무려 41분, 41분 정말로 감사드리겠고요. 이제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무거나 댓글 달아주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고 만약에 수익이 났다면은 이렇게 수익 났습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요거 보고 또 참고하면서 영상 제작할 거니까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은 좋진 않았죠. 이때까지 상승하는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내일 잭슨 홀 미팅이 있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화를 하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뭐 셀리드라든지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라든지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려는 니즈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6%, 7% 이렇게 대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텔레그램에서도 공유해드렸지만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더라도 국내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을 한번 찍었어요. 8월 5일에 코로나 팬데믹 수치에 하락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지수가 박스권을 그리면서 주도주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번에 LG엔솔의 특허 얘기가 나오면서 훨씬 더 탄력을 받았어요. 우선 어제 뜬 기사인데 오늘 꽤나 주목을 받았습니다. BMS 특허 수가 전 세계 1위이다라는 기사가 떴죠. 이 BMS가 뭐냐면은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이 특허 7,400개 중에서 LG엔솔이 5,475개로 무려 73%의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이죠.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BMS 전체 특허 중에서는 13,500개 중에서는 40%의 특허수를 가지고 가고 있다. 중국 기업들보다는 1.2배, 일본 기업들보다는 이제 3.5배나 많은 수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1위의 특허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BMS라는 것은 배터리 관리라고 했잖아요. 지금 배터리 관리가 안 되는 요 화재가 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부각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단순히 화재로만 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확히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 관련이 된 주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BMS라는 것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LG엔솔이 압도적으로 이 특허 수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의 사업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우선 4월 달부터 기업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LG전설 입장에서 2분기 실적은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놨고, 실제로 2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이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57%나 낮은 수치의 영업이익이 나왔죠. 근데 이게 사실상 이 보조금을 제외하면은 적자 수준입니다. 그만큼의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LG엔솔은 이 실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했냐면, 지금 돌리고 있는 전기차 이 배터리 생산 라인 일부분을 에너지 저장 장치로 돌리겠다라고 했거든요.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생산 라인으로 쓰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 수요가 많은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수율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전기차의 배터리 물량이 엄청 줄어드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 투자를 했다가 너무 과한 투자로 인한 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 둔화에 맞춘 이 전환이다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요 ESS 관련된 기술력이 엄청나게 뛰어났어요. 2014년도 기사인데, 세계에서 이게 2014년도 기사인데 세계 ESS용 배터리 중에서 절반이 우리나라 거였습니다. 삼성과 LG 엔솔이 이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려고 하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LG엔솔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상장됐잖아요. 22년도에 상장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M&A를 했었는데, 이게 어떤 기업이랑 M&A를 했냐면은 미국에 있는 이 NEC 에너지 솔루션을 인수하면서 지금 LG 엔솔 버테크라는 기업을 새로 만들었어요. 지분을 100% 가지고 오면서. 이게 전략이 뭐였냐면은 ESS에 배터리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이 ESS 자체를 직접 구축하기 위해서 인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것은 배터리가 들어간 시스템 박스잖아요. 그래서 공급을 하기 위한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관리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까지 전부 다 하기 위한 사업 구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 체인을 구성하기 위한 인수합병이었고, 이게 조 단위 인수거든요.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인수를 한 것이 에너지 저장 장치 기업이었다라는 것이 사실상 전기차 수요 둔화에 상관없이 이쪽 시장을 밀어붙이려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LG엔솔이 왜 NEC 에너지 솔루션을 인수를 했을까? 이 부분이 좀 핵심 포인트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NEC라는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NEC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서 NEC라는 기업은 굉장히 역사가 있는 기업이고, 일본 전기 주식회사예요. 일본의 내노라 할 만한 통신 기업이고 반도체 회사다라는 거죠. 1899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125년이 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미국의 웨스턴 일렉트릭과 합작 회사입니다. 일본의 최초 합작 기업이에요. 그만큼 역사가 있는 기업이고, 그거를 LG엔솔이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조금 더 세부 사항을 보자면은, 우선 이 NEC 에너지 솔루션은 이전에 2001년도에 처음 설립이 됐어요. A123이라는 명칭으로 설립이 되었고,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연구 실험을 하다가 분리가 된 배터리 기업입니다. 2009년도에 상장에 성공했고, 제네럴 모터스와 BMW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을 할 정도로 기술이 있었죠. 이 A123은 그래서 결국에는 중대형 배터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시장에서 무려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해 줬어요. 미국 정부에서 무려 2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은 거의 뭐 4천억 수준이 되는 금액이죠. 4천억 수준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실적을 내보려고 했지만은, 사실 이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때는 거의 매출이 없었죠. 2009년이나 2012년도 이때는 전기차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이 중국이 이 A123을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실적이 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일본이 가져갔단 말이죠. 그것도 이제 2014년도에 가지고 가면서 일본이 ESS 시장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은 잘 안 됐죠, 이것도. 그러면서 결국에는 LG엔솔 손에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있다가 중국으로 갔고 중국에서 일본으로 갔고 우리나라에 온 거거든요. 사실 역사가 있는 미국의 배터리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LG엔솔이 이렇게 특허 수가 많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기술이 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A123이 중대형 배터리 분야에서 1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 관리 관련해서는 중대형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결국에는 어떤 얘기냐면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보다는 중대형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사용할 수 있는 ESS에 들어가는 이 특허 부분의 기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받은 이 LG엔솔의 특허 세계 1위 이 이슈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ESS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호재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ESS 관련 종목들을 꽤나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자, 그 중에서도 지금은 기술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ESS 관련된 신소재, 차세대의 기술력은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선 이거부터 살펴볼게요. 23년도 1월달 기사입니다. 하나그룹과 LG엔솔이 배터리 사업 관련해서 MOU를 맺었어요. 이렇게 협력을 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죠. 우선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특히 하나큐셀은 이제 미국의 가정용 태양광 관련해서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러나 유럽은 아직 중국 거를 쓰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완전히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태양광 패널보다는 이 하나큐셀의 태양광을 선호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이제 MOU다라고 우선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게 이 신재생 에너지에 많이 쓰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전력이 들어오면은 이게 저장이 잘 안 되고 방출이 돼요. 그러니까 효율이 좋지 않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시장에서 이런 밸류 체인을 구성하기 위한 사업 협력이다라고 우선은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꽤나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솔루션이 베팅한 이 H2에 있어요. 이번에 하나솔루션이 H2를 이제 상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을 했는데 이게 조금 무산되면서 금리가 높아가지고 올해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H2가 24년도에 지금 상장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선 이 H2라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흐름 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든 기업입니다. 흐름 전지가 어떤 거냐면은 이 바나듐 레독스 배터리라고 하는 리튬이 들어가지 않은 바나듐 배터리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건 물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덜 하다라는 거죠. 우선은 부피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더 크지만은 사실상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부피에 그렇게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화재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4세대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 것이죠. 우선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양극재 그리고 분리막, 음극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바나듐 배터리는 양극화 물질에 여기 이제 전해액으로 서로 다른 전해액으로 전기를 구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해액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출력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죠. 기존 리튬이온보다 2배 정도 빠르다라고 얘기하고, 물론 이게 전해액을 많이 쓰다 보니까 부피가 많이 들어가지만은, 그쵸, 지금은 또 AI로 인해서 고출력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 에너지 저장 장치가 여기에서 또 안성맞춤이 아닌가라고 우선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선은 이 H2 같은 경우는 스페인의 최대 규모의 바나듐 배터리의 사업에 공급을 하기로 했고요. 그만큼 유럽 시장을 뚫어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LG엔솔 버테크는 2년간 미국에서 10기가와트시 규모로 ESS 전력망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부터니까 내년까지 ESS 전력망에 공급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하나그룹과 LG엔솔의 요 MOU 같은 경우가 저는 그냥 태양광과 ESS의 밸류 체인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진출을 위한 협력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시장에서는 요 수주 금액이 늘었지만 유럽에서는 판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이 바나디움 배터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선 유럽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광물에서 독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리튬의 의존도를 줄이고 싶을 것이고 데이터 센터의 의존도가 지금 점점 커지는 상황 속에서에 들어가는 ESS, 바나듐의 사용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 특허를 사용을 해서 뭐 ESS뿐만 아니라 배터리 안전 진단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계속 관리를 해 왔었던 이력으로 배터리 안전 진단 소프트웨어를 만든 것이죠. 핵심 기능은 미세 내부 단락, 리튬 과다 석출, 그리고 다양한 분량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점은 LG엔솔의 배터리뿐만 아니라 다른 배터리의 제조사까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로. 그만큼 딥러닝 기술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 ESS의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시장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기업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흐름도 좋았잖아요.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LG엔솔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봐야 하는 두 가지 종목들도 오늘 같이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되는지 어떤 차트가 나와 있는지 세 가지 종목을 같이 분석을 해보겠고 자,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기존 구독자분들도 계실 테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잘 맞추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어떤 종목들을 말씀드려 왔는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바로 직전 영상에서 8월 20일에 수요일 아침 방송입니다. 새벽 6시에 올렸고요. 요게 EG를 말씀드렸어요. 이 G의 주가가 오늘 꽤나 올라갔죠. 이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종가로는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새벽 6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장 초반에 대응했다면 정말로 좋은 가격을 가지고 갈 수 있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8월 19일 같은 경우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말씀드려 놨었죠. 이게 하루 만에 또 올라왔죠. 8월 20일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수 스페셜이 상한가가 나오면서 요거 이제 많이들 이제 도움 받아 가신 것 같은데 댓글에 고맙다고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이때 M 플러스도 같이 말씀드렸죠. M 플러스가 요것도 하루 만에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금 눌렸습니다. 8월 19일 말씀드렸고 8월 20일에 13,000원까지 갔다가 조금 조정이 나왔죠. 보시면 저항가가 13,200원이었는데 200원 정도 못 찍고 내려왔어요. 이게 강한 저항선을 터치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지켜봐도 좋은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EV 첨단 소재도 말씀드렸어요. EV 첨단도 8월 19일에 말씀드렸고 8월 20일에 주가가 2,99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5% 하루 만에. 그렇죠? 제가 저항가를 2,900원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2,900원의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좋은 자리를 꽤나 제시해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목들뿐만 아니라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특히 주린이 분들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8월 18일 같은 경우는 이때 굉장히 많이들 시청해 주셨어요. 17,000뷰가 나오는데 이때 말씀드린 유한양행. 자, 이게 렉라자 관련해서 이제 승인 이슈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8월 18일에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월요일이 8월 19일이니까 그렇죠? 이 캔들을 보고 말씀드린 거죠. 이때 잡았다면 꽤나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었겠죠. 1차 저항가를 제가 108,000원으로 드렸습니다. 주가를 보시면은 109,700원이죠.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가격이고 요 자리를 제가 제시해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조금 빠졌다 갈 수 있어요. 잠깐이 재료 소멸로 인해서 빠졌다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아무튼 이때 대응했다면은 미리 잡으면서 이런 이슈까지 챙길 수 있었다. 자, 그리고 8월 15일에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이때 이지를 미리 말씀을 드려 놨었어요. 이때 한번 말씀을 드려 놨었고 이지가 8월 15일 광복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었냐면은 이제 요 자리였죠. 요 자리. 요 자리에서 미리 잡아드린 게 이 G의 주가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21일 아침에 한 번 더 말씀드렸죠.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려요. 이수 스페셜티 같은 경우가 그렇죠. 8월 14일에 한 번 말씀드렸었고 최근에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8월 14일 자리가 이게 요 자리였어요. 미리 잡아드렸죠.
자, 그리고 같은 영상에서 엔캠도 말씀드렸습니다. 엔캠이 8월 14일에 말씀드리자마자 요게 하루 만에 상승해졌죠. 8월 16일에 17%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이 돼요. 조만간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13일에는 전고체 종목들 중에서도 한농화성을 미리 말씀드려 놨었죠. 8월 13일 자리가 이 캔들이고요. 이후에 꽤나 상승해졌죠. 그쵸? 이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영상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말씀드렸고요. 이제 8월 13일이니까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이후에 8월 14일부터 주가가 이렇게 갔죠. 그쵸? 그리고 제가 저한가를 2만 원으로 말씀드려 놨었어요. 그래서 2만 원의 자리를 보면은 딱 요 자리죠. 요 자리. 2250원이 최고점입니다. 그리고 이때 레몬도 말씀드렸죠. 레몬이 8월 13일에 말씀드려서 다음 날인 8월 14일에 올라왔고요. 지금은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요것도 조만간입니다. 지켜보세요.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자리입니다. 자, 아무튼 중고체나 2차 전지 종목들을 꽤나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었죠. 그만큼 힘이 붙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힘이 붙었고 7월 말 종목들을 보시면은 7월 31일에 랩지를 말씀드렸죠. 랩지가 지금 7월 31일 자리가 요게요. 2,500원이었단 말이죠. 지금 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단숨에. 지금은 조정이 나고 있죠. 그리고 요때 8월 3일에는 진 매트릭스 말씀드렸고요. 진 매트릭스가 요것도 8월 3일 자리가 어디였냐면은 이제 요 자리에요, 요 자리. 8월 5일이 이제 월요일이니까 그쵸? 꽤나 좋은 자리를 미리 좀 잡아드리고 있고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었고 최근에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흐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 대응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 영상을 처음 보셨다 라고 하신다면 혹시 아직도 의심된다면 이전 영상 한 번씩 싹 훑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100% 전부 다 올라간다는 안 해요. 다만 시장의 방향성을 꽤나 확률 높게 읽어드리고 있고 그리고 분할로 대응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된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라 오늘 영상도 이렇게 참고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선은 제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냐 없냐 요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투자라는 게 9시에 땡하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리죠. 그러니까 단기 급등 종목이 이때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단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꼭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지긋하게 보유하는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시초가 매매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감사하게도 영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한정해서라도 투자 성격에 맞는 종목을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신청하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우선 저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한 전문 자문 인력이고요. 펀드 투자 그리고 증권 투자, 파생 상품까지 자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피부로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9시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으면은 숫자 1번을 1688-1386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초가 매매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은 1688-1386으로 2번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두시면 저희 참투자 자문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하나 골라가지고 무료로 전송해 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우리 구독 눌러주신 감사한 구독자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좋은 종목을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구애받지 않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면 문자가 한 번에 와서 또 스팸 처리가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문자가 안 올 때는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보내보시고 이때는 제시도라고 1688-1386번으로 보내두시면 시장에 맞는
아주 긍정적인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성격에 맞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단타하시는 분들은 또 시초가에 매매할 때 유리한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2번이라고 메시지 보내두시면 지긋하게 투자하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살펴볼 종목들 세 가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LG엔솔,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램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LG엔솔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는 35만 원이고요. 저항가는 41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배터리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과하다, 투자 유치가 과하다, 배터리 영토 확장이 너무 빠른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영업이익이 잘 안 나왔어요. 이 투자가 많으니까 이자비가 좀 또 많이 나가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에도 불구하고 바닥 추세가 이번에 1분기에 꺾였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추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미 바닥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자리고, 자, 그리고 이번에 LG엔솔이 르노 자동차에 LFP 배터리를 59만 대나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이 LFP 시장을 LG엔솔이 좀 먼저 가지고 오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또 가장 보편화가 되고 있고 중국이 배터리 강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LFP 배터리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상당히 주가가 반응할 것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LG엔솔이 최초로 이 파우치형 셀투팩 기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셀투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 전기차에는 배터리 팩이 들어가요. 그 전에 배터리 모듈이 있고 배터리 셀이 있습니다. 셀이 이렇게 들어가고 셀이 모여 있는 모듈이 들어가고 모듈이 모여 있는 팩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모듈의 가정을 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틀에 들어가는 무게라든지 이 용량을 배터리 셀로 채울 수 있겠죠. 더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그런 기술이 셀2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뭐 함량도 높아지고 배터리 용량도 높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이점이 있겠죠. 이 주행 거리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이제 호재들이 있고요. LG엔솔의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의 일봉입니다. 우선은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고요. 장중에 거의 7% 가까이 올라왔죠. 요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쉽지 않은 자리가 여기랑 여기가 좀 쉽지 않죠. 주가가 하락했다가 어깨에서 걸리면서 빠졌고, 결국에는 이제 빠졌었던 자리가 여기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윗꼬리가 걸려요. 여기서도 막히죠. 그런 흐름을 오늘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수평선을 보면은 종가의 위치를 봤을 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 종가를 봤을 때 주가가 계속 이 자리를 못 넘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장중에 요 구간도 돌파하고 위에 있는 자리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정말로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로 바닥을 찍고 바닥을 소화해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모아가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보면은 내년부터 꽤나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컨센서스를 봤을 때 꽤나 회복이 많이 되고 있고, 26년도부터는 그쵸, 영업이익이 무려 뭐 5배, 4배 이렇게 수준으로 올라가요. 아무리 전기차 캐즘이라고 할지라도 전기차의 물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업의 몸집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장기 이평선이랑 캔들들이랑 위치가 이제 슬슬 좁혀지고 있죠. 이전에는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흐름이었다가 이제는 이 자리가 슬슬 수렴이 되려고 하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의 끝이 온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흐름에서 이평선들이 모이면서 캔들이 역전하니까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니까 이때부터 대상승이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지금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분봉을 보면은 장 초반부터 강세가 나왔어요. LG엔솔이 장 초반에 이렇게 2차 저항선을 돌파했습니다. 피봇 2차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요 선이 매도가 강한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물대가 많이 물려있는. 장 초부터 거래량을 많이 터뜨리면서 돌파를 시켜줬고, 그리고 거래량이 별로 없어도 주가가 빠지지 않는 흐름이 나왔죠. 계속해서 버텨주면서 결국에는 이 종가도 이 올림으로 마무리해줬어요. 그러니까 힘이 붙은 채로 끝이 났다라는 게 다음 시장에서 이 장초부터 꽤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자극시키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수급도 아주 훌륭하죠. 이번에 개인들이 18만이 나갔고 외국인 기관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기타 법인도 2,000주 정도를 샀고요. 이런 개인 빼고 전체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게 좋은 가격을 만들어 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개인들은 물려있던 사람들이 매물대를 2개나 돌파했기 때문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물량을 내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LG엔솔 같은 경우가
5억이 초과가 되는 금액이 6개나 들어왔어요. 최소 30억인데 이게 순간적으로 체결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1억 이상 5억 이하의 가격이 80개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거의 뭐 300억 수준의 가격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요 상승분이 매도가 걸린 거를 그냥 거의 다 강제로 긁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장 초반에. 그러니까 지금 끝날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은 가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LG엔솔 말씀드렸고요. 자, 저항가 보겠습니다. 41만 5천 원. 자, 요 자리는 위에 있는 여기서 이제 꽤나 빠르게 빠졌어요. 여기서 저항이 꽤나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은 여기가 1 차로 걸리겠죠. 이제 이 37만 2천 원에서 1 차로 걸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6% 갔다가 저항이 좀 나오면서 다시 이평선이랑 수렴이 되면은 그때 쫙 올려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효성중공업입니다. 요거는 ESS에 국한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초과 변압기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을 변환해 주는 그런 전력 설비 종목으로도 분류가 돼요. 남아공에 1,700억 규모로 ESS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BNEF라는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유명한 이 마켓 트렌드를 분석하는 이 리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석 기업이 얘기를 하기를 글로벌 1티어 ESS 공급업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노르웨이에 3,300억 규모의 초고압기,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전력 수요가 많은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항가는 45만 원이고요. 같이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선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효성중공업의 일봉입니다. 우선 위치가 아주 좋아요. 이제 급락이 나왔었다가 급락을 소화해 주는 흐름이 아주 빠릅니다. 요 자리도 그렇고 우선 여기 이 오늘 종가도 그렇고요. 보면은 매도가 강해요. 우선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이 저항선을 보면은 이 지지선이 생겼다가 지지선이 깨지면서 그것도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쭉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겠죠. 이 주가가 다시 이 가격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물량을 다 던집니다. 그쵸? 그런데 요 가격을 지금 스무스하게 돌파해 줬고 갭 상승을 띄우면서 이렇게 거의 강제 돌파를 시켜줬죠. 그렇죠? 막히기 싫으니까 거의 일부러 띄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치도 보면은 매도가 정말로 강해야 되는 위치인데 거래량 없이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이 주식을 이 자리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매물대를 점프하면서 뛰어넘었고 그리고 이 급락 구간을 터치했는데도 매도가 많이 안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매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이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는 단계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관에서는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기타 법인도 최근에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했고요. 그쵸? 특히 기타 법인은 8월 5 일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거의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8월 5 일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사이드카 떴을 때죠. 10%씩 떨어졌을 텐데 이때부터 기타 법인 쪽에서는 계속해서 사고 있다라는 게, 그쵸? 싼 가격이 왔다라는 거죠, 이 자리가. 특히 거래량이 크게 붙지도 않고 계속 떨어지는 흐름인데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제 주가 대상승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도 그렇죠.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흐름인데 주가가 여기서부터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도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승을 만들어 주죠. 지금도 보시면은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리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 분봉을 체크해 보면 장 초반에 이렇게 주가를 쫙 올렸다가 이 저항선에 터치되자마자 매도가 많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2차 저항선은 이 급락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해 주는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요 가격에서 막혔고 막히자마자 바닥에서 주워 담았죠. 요렇게 담았고 그리고 이 자리를 계속 터치해 줍니다. 여기서는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터치해 줄 때는 매도가 별로 안 나오죠. 매도가 털린 게 그러면은 확인이 된 거죠.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는 매도가 없으니까 쫙 돌파가 된다라는 거죠. 낙선 매물이 없는 자리라 우리가 참고해 보면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효성중공업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항가 45만 원이고요. 45만 원의 자리가 위에 있는 요 매물대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짧게 보시려면은 여러분들이 39만 원까지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 같이 봤습니다. 마지막은 이램입니다. 이램.
오늘 꽤나 갭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렘의 현재가는 2,170원이고요. 저항가는 2,650원입니다. 우선 XRB라는 기업과 바나듐 배터리에 대한 ESS 협약을 맺었어요. 우선 XRB는 바나듐 배터리를 개발하는 기업이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배터리가 올해는 이제 실증 사업에 집중을 할 것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양산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산에 대한 협약을 미리 해둔 게 아니냐라는 시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와도 적합하고 이램의 주가 반응이 상당히 나올 수 있겠죠. 화재가 없는 배터리. 자, 이램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가 올라왔다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우선 24% 찍었다가 2%까지 내려왔어요. 물량이 정말로 많이 나온 거죠. 오늘 거래량이 3,100만이 터졌고요. 이게 연속적으로 2연상이 나왔다가 매도가 나온 겁니다. 2연상이 바닥에서 나왔다가 매도가 나왔다. 우선 힘이 많이 붙었다라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갭이 뜨면서 하락했어요. 그러면서 터치를 거의 못 해주면서 쭉 빠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위에 있는 주체들은 이 뒤에 있었던 물려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 가격이 오면 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면은 오늘 주가가 갭 상승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물렸던 사람들은 뭐 본전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됐겠죠. 여기서 이제 갭 상승이 됐으니까. 여기서 많이 던진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거의 몇 퍼센트 했습니까? 이게 마이너스 한 40%에서 갑자기 양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던지죠. 그러니까 물량이 정말로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종가 때 바닥에서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없는데도. 그래서 나올 물량을 거의 다 받아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심지어 윗꼬리의 자리를 체크해 보면 여기도 뭐가 좋습니다. 이 윗꼬리의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전에 있는 요 지지선이 유지가 됐었던 자리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깨지면서 쭉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윗꼬리도 정말로 매도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매도가 강한 곳을 연속적으로 두 번이나 다 터치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캔들이라는 거죠, 지금이. 그래서 분봉을 보시면 장 초반에 한번 꺾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매물대를 터치하니까 물량이 마구마구 나오더라. 그래서 이 물량을 지금 다 담아내면서 종가 때 다시 이제 힘을 주는 모습이 나와서 요게 내일 시장에서 꽤나 주목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캔들이 또 241선이랑 수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할 수 있겠죠. 회색깔 선을 돌파하면서 이런 상승분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체크해 보시고요. 짧게 봤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볼게요. 2,65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2,650원의 자리는 바로 앞에 있는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이제 윗꼬리 터치가 한번 된다면은 다시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빠지면서 다시 이제 천천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매도가 한 번에 나와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좋은 수익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여기 음봉의 시가 2,450원을 1차로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봤고요. 이제 효성중공업, LG엔솔, 이램까지 같이 봤습니다.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로 대응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이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코치의 당일 이슈라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구독자가 9,600명, 뭐 500명 왔다 갔다 사이 할 거예요. 7명이 나가면. 아무튼 이 9,000명이 넘는지 체크해 보시고 입장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영상 설명창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시길 바라겠고 이제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실 분들은 9,000명이 넘는 주코치의 당일 이슈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입장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링크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다운이 귀찮을 수 있는데 한번 다운하면 평생 씁니다. 주식할 때 평생 쓰니까 한번 다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프리뷰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웹페이지에서 바로 입장이 돼요. 그래서 다운 귀찮으신 분들은 이걸로 우선은 들어오시되 이제 불편한 점은 매번 제 영상에서 링크를 눌러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플 까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뭐 단타할 때 좋은 종목들 뿐만 아니라 이 최신 이슈들도 계속 공유를 해드리니까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대신 이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